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본가에 있는 작업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는 지금 카페에서 한 4~5시간 정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드로잉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와서 영상을 틀어서 찍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독서, 책 읽기와 그 다음에 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내일 오후 3시경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 영상이랑 그 다음에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드렸던 미술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정원인 3명이 모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상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3명 정원이 채워져서 그분들과 함께 내일부터 이제 일기, 저 나름대로 이제 일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함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기 미술 독서 모임 및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일단 처음 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보니까 그 수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분들에게 다 충족이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일단 오늘 수업을 내일 진행을 하는 건 이제 별개의 다른 이야기였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카페에서 읽었던 책은 파스칼 키냐르의 로마의 테라스라는 책과 그 다음에 파스칼 키냐르의 말이라는 인터뷰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제 작가 분한테도 제가 나중에 프랑스어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편지를 쓰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특히 같은 미술이든 글이든 조각이든 미술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죠. 회화든 퍼포먼스든 어쨌든 창작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정말 좋을 만한 책이라서 제가 일단 먼저 쭉 그 작가의 책들을 독파하는 것을 계획을 요즘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읽어보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추려서 이번 독서 모임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서 이제 몇 주간 읽어볼 예정이에요. 일단 과연 미술가에게 독서 및 책 읽기가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거는 과학적이거나 어떤 논문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이제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한 사람의 물질적인 경험으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어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제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서구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동양에서도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특히 저는 또뭐 성별로는 남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이대는 뭐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중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겠죠. 그런 세대와 어떤 국가적 정체성과 성별적 정체성, 혹은 받아온 교육에 따른 어떠한 분야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보고 듣고 경험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독서라는 책 읽기, 책이라는 창고는 실제로 그러한 경험의 한계를 확장시켜주는 데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창작자들한테도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제 작업이 어떠한 책 읽기에서 얻어진 글귀들 혹은 이미지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장되고 변형돼서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굳이 뭐 말을 붙여보자면 어떤 창작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가 미술 독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책에 있어서, 그다음에 읽기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좀 강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뭔가를 보려고, 읽으려고, 특히 본다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미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만큼 읽기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읽기라는 거는 종이 위에 인쇄된 어떤 문자라는 그런 되게 한정적인 한계가 많을 수 있는, 감각적으로 그러한 매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이나 경험을 이제 겪어볼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과정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뭐 주목했던 바, 그다음에 어떻게 조금씩 이나마 좀 더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책 읽기라는 행위를 같이 하면서 미술을, 창작을, 자기 작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망설이고 두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떠한 길잡이? 뭐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작업도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독서, 다년간에 걸친, 물론 저는
읽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많은 책을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저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권을 읽을 때 좀 많이 눌러서 새기면서 읽는 편이라 그 한 권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 거의 절대 다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같이 겪어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련한 그런 활동입니다. 내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어떤 창작이랑 작품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미술 자체나 더 크게는 예술이라는 그 범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책 읽기, 독서가 실제로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문해력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글을 읽고서 그거를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내 식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창작자한테는. 창작자들은 실제로 지식이 정리된 지식이 필요하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수고 그것에 완전히 기대서 작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걸 딛고 넘어서 자기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닿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책 읽기와 독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의 독서, 책 읽기는 그냥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국어 교과목의 읽기랑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저는 국어 성적 별로 안 좋았어요. 국어 성적이 제일 안 좋았고, 저는 오히려 영어 성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 가족이 저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매국노 아니냐 막 이래 했었는데, 어쨌건 그거는, 그런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는 그냥 정답 찾기예요. 그 글을 정보의 차원에서 빠르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서 일치시켜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독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독서의 책 읽기의 본질은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보 파악이랑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텍스트와 책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나한테로 공명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명된 것을 재료를 삼아서 다시 나의 무언가로 이제 표현 혹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 같아요. 독서와 책 읽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그냥 저만 알고 이제 무슨 기밀 사항처럼 이렇게 꽁꽁 숨겨서 나만 좋은 거 하고 나만 잘 돼야지 이러기보다는 좀 그거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랑.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튜브도 한예종 입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술가의 책 읽기, 그 다음 미술가의 독서라는 주제로 또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의 생각과 내가 겪어왔던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면 그 같이 했던 분들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춰 나가는 데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 거거든요. 저는 물론 저의 의견과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유의미한 과정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또 용감하게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뭐 만남을 갖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고 서로 시간이 맞는다면 이제 얼굴을 보고 같이 뭐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정의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만 어떠한 수고비의 성격으로서,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게 느꼈던 거는 이제 저 딴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규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참여를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정말 이것이 순수한 나눔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도 시간을 그거를 하는데 준비하고 이렇게 마련을 하는 데에 공력과 시간이 좀 많이 저의 시간을 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최소한도 정도만 한 곳인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뭐 정원이 다 채워졌고 이제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주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참여를 하니까 그분 개인 각자에 맞는 이야기들을 제가 또 드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조금 개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유의미했던 어떠한 것들이나 좀 큰 주제 차원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유튜브나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 우리들만 꽁꽁 뭐 감싸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다만 그분들이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자기 개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불특정 다수 이제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각자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제 딴에서는 프로젝트나 어떤 시도해보는 무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임이나 이런 걸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진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꼭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뭐 글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게시판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 추천도 제가 거기서 뭐 간혹 가다가 드릴 수도 있고, 한예종 입시에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되게 크게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며칠 전에 올렸거든요. 글로 정리해서. 그런 거를 뭔가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형편이 되지 않아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그거를 뭔가 가이드 삼아서 어떤 참고 삼아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짧게나마 또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고요.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작업실에서 저도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다가 너무 추워서 오래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책 읽고 드로잉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대부분 저는 학생일 거라고 가정을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그냥 입시의 상황에 놓이지 않은 분들도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를 보면은. 근데 뭐 그냥 이제 뭐 유튜브 컨텐츠는 이제 오락성 컨텐츠가 사실은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그냥 흘려도 되고, 뭐 작업이나 미술에 대해서 혹은 예술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좀 유의미한 것 같다, 이런 거는 또 그분들 역시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예술 분야에서도 특히 미술이라는 분야에 조금 한정을 해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창구 삼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저랑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면 그냥 편하게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저한테 뭐 메일을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냥 그렇게 일회성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뭐 비용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뭐 작업을 하는데 아니면 뭐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좀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저랑 또 뭐 얘기를 일회성으로나마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몇몇.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한 명은 또 얼마 전에 개인전을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작업실도 옮기고 뭐 이래서 개인전, 저도 전시가 끝나고 그래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찾아가 보진 못했지만 되게 재밌게 자기 나름대로 작업을 잘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도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 열심히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저의 상황에 맞춰서 뭐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업 창작자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소수나마 다른 분들과 미술이나 예술 자체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어떤 조력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직업으로 따지면 뭐 선생 혹은 뭐 강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거에 대한 꿈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한테 메일을 이렇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일단은 독서 모임 1기 그 분들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또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봐서 또 제가 공지를 가능하게 된다면 드리겠지만 혹여나 뭐 관심이 있고 또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뭐 메일 주시거나 저한테 말씀 주셔도 돼요. 또 그러한 뭐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제가 또 뭐 새로 뭐 모임을 만들든 아니면 추가해서 하든 이렇게 하니까 어쨌건 책 읽기라는 거는 미술가한테 저의 경험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되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다만 뭐 무엇을 읽느냐, 어떠한 것을 읽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다음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어떤 활동들을 거쳐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번 내일부터. 그래서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제 SNS 계정 인스타그램에도 공유를 하기는 했지만 한 이틀 어제 오늘 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되게 행복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새겨 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노트를 보시면 이게 다 필사를 한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새겨 넣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거의 뭐 몇 페이지나 썼을까? 이거 하나하나 글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적으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여섯 일곱 페이지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 파스칼 키냐르의 말이라는 인터뷰집에서 제가 다 발췌를 한 것인데 또 이걸 통해서 저는 또 그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정규 수업으로 한예종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수업 때 또 이걸 나누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저한테는 작업의 어떤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수업 준비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걸 저 겪고 있고 여기서 뭐 그냥 편하게 공유를 드리면 제가 되게 주목했던 바가 무엇이냐 뭐 여기 써 있는 게 다 그렇죠. 다 그렇긴 하지만 메아리 이게 메아리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어의 메아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뭐 여기서 그리스 신화에 뭐 에코 이런 거 있잖아요. 에코 신화 나르키소스랑 해서 나르키소스는 물을 보고 거울처럼 자기 비친 이미지를 보고서 이제 거기 그 이미지랑 사랑에 빠져서 이제 빠져 죽었다 그래서 뭐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를 지켜보는 어떤 요정, ним프 이런 신화 속의 존재가 에코인데 이 에코라는 상징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글사한 거에 이렇게 보이나요? 그 거꾸로 보이나?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죠. 이렇게 쭉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이런 거를 저는 해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책 읽기에서 그래서 작업을 할 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야만적인 뭐 이런 부분들에도 표시를 제가 해놨네요.
그다음에 책 읽기와 글쓰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위다라고 이제 이 작가가 막 서술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제가 되게 행복해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해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언어 자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이미 뭐 소시르나 이런 학자들이 뭐 기표 기의해가지고 막 이런 여러 이야기 내일 이제 하시는 분들이랑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에 공손룡이라는 중국의 명가의 춘추전국 시대 때 도가 유가 뭐 제자백가 이런 사상가들 있잖아요. 근데 명가라는 뭐 이런 학문의 어떤 학자인가 봐요. 그 공손령이 뭐 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는 부분인데, 공손령이 말과 함께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 수비대가 말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공손령이 나의 말은 희다, 그리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국경을 그냥 넘어갔다라는 이런 일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흰 말은 왜 말이 아니야? 말은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손령이 내 말은 흰 말이니까 흰 말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통과하겠어. 이게 언뜻 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냥 언뜻 봤을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뭔 소리야 이게 이번 한예종 텍스트에 나왔던 거잖아요.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거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현실적인,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이 감각의 어떤 체계에 속하지 않는 뭔가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맞닿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물론 얘랑 약간 그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말은 통과할 수 없는데 내 말은 흰이니까, 그리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니까 난 통과하겠어. 이거 언뜻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뭐 이 밑에 키나르라는 작가가 얘기한 거를, 물론 이제 예전에 소시르라는 학자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알면은 바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키나르가 얘기한 거를 보면 공손령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며 언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기표로서죠. 언어가 진정 향하는 절대 무언의 어떤 관역에서는 멀어진다는 역설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 그 언어가 겨냥하는 관역에서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언어는 늘 기이한 불가능성이다.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는 긴밀한 관계성을 갖는 듯 보이지만 그 양립적 관계성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헐거운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작가가. 모든 언어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제 굳이 해설을 해보면 이 공손령 이야기를, 국경 수비대가 말은 통과할 수 없어. 말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공손령이 나의 말은 흰 말이야 라는 거 뭐냐면, 국경 수비대가 말이 통과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국경 수비대가 얘기한 말은 되게 전체적인 개념의 말인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차원의 말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다 뭔가 이렇게 다 지칭하는 되게 뜬구름 잡는. 근데 공손령은 나의 말은 희다. 거기다가 이제 희다라는 속성을 붙여서 그 전체적인 말이랑은 아예 속성이 다른 무언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인 희다라는 게. 그래서 이 국경 수비대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말과 내가 얘기한 흰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재밌죠? 재밌는데 이해가 되시면 재밌을 건데, 다른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어제 먹은 사과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어제 먹은 사과는 뭐 벌레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초록 사과일 수도 있고 그 초록 사과 중에서도 특정성이 강하게 있죠. 딱 그 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사가 붙는 이제 영어 개념이나 이제 뭐 서구권의 개념으로 문법 개념으로 한다면 이제 더나 아니면 프랑스어로 하면 르죠. 그런 정관사가 붙는 라나 여성명사 남성명사 나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 그냥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그냥 사과는 다른 거죠. 그 차이를 서구권 언어에서는 문법으로 지시를 해놨어요. 문법 체계에서 이미 그게 존재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관사가 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한국어에는 그냥 그라는 뭔가 지시 형용사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구권의 언어에서는 문법 체계에서 이미 어떤 특정성을 가진 무언가와 전체적인 개념으로서의 무언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서구권 언어를 공부하고 익히면서 되게 낯설고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일 아마 만나는 분들이랑 그분들이 우리 같이 만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은 와 저런 얘기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미리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지만 뭐 그 얘기 말고도 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텍스트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살펴보고 물론 미술가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한예중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작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만든 것이고 또 한예중 입시 수업에서도 문해력 수업이라고 해서 따로 떼서 수업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읽기와 글쓰기 자체에 대한 되게 원초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다음 행복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찍고 내일 그분들도 만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영상이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또 길어졌는데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